않았고 이제 11월 정말로 이 만추라는 말 실감이 나는데 서울에는 이 가로수에 나중에 거의 다 떨어졌는데 부산에 올까 보니까 아직도 나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서울과 부산의 온도 차이가 겨울 되면은 한 10도 될 때도 있는데 그 온도 차이만큼 이 가을이 늦게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주로 대한민국의 심장과 내수의 박은 대못이라는 이런 제목이었는데 어젯밤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왜 세종시라는 곳으로 서울을 옮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아주 실감 있게 했습니다. 역시 민주주의 국가가 좋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독재 국가 같으면은 뭐 국민들한테 그렇게 저자세로 고소를 하지 않고 바로 사인 하나로 바꿀 수도 있지만은 이 민주주의 국가니까 국민들을 일일이 설득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아주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저자세를 취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설득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 현장 실습이었습니다. 물론 세종시 옮기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으나 그것을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독재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면 아주 간단해요. 명령만 내려가면 되니까.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게 이해 당사자가 많아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대통령도 저렇게 설득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못을 박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대못을 쉽게 박는데 그것을 뽑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마 노무현 정권에 꽂아놓은 대못을 다 뽑지 못하고 물러났어요. 그 다음 또 대통령이 등장하면 또 하나 뽑고 해가지고 아마 다 뽑는데 한 몇 세대가 걸릴 줄도 모릅니다. 지금 세종시는 노무현 정권 때 박아놓은 대못 중에서 한 여러 개 중에서 하나에 불과합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한 이야기 중에서 실감나는 게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경제위기 때 자신이 수시로 새벽 아니면 아침에 경제장관들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외국하고 연락할 거는 연락을 취하도록 하고 국내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이 회의를 해왔는데 그럼 수도의 반이 저 세종시로 가버리면 그런 회의를 내 혼자서 하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은 혼자서 하란 말이냐. 그러면 세종시로 내려가서 장관들이 거기서 근무를 한다면은 대통령이 그런 긴급한 회의를 소집할 수도 없고 소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관들은 미리 하루 전에 서울에 와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 회의 당일날 아마 세종시에서 새벽 한 2시나 3시에 차를 타고 출발하는 거겠습니까? 그럼 장관이 서울과 세종시를 오고 가는 거기서 내버리는 시간이 하루에 적어도 3시간, 4시간 된다. 장관은 그렇게 되면 다 괜찮지만 그게 또 따라서 국장 것들 뭐 장관이 하는 움직이면은 적어도 한 10명 이상의 이 간부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일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이명박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도 정치권에서는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유선진당 이회창 씨가 이끄는 자유선진당 같은 경우에는 뭐 17명이 다 원직 사퇴를 한다고요. 원직 사퇴해도 안 받아줄 거라는 것을 알고 저렇게 하는 건데 이 가장 인간적으로 지금 비참하게 돼가는 사람이 이회창 씨입니다. 2002년에 노무현이가 수도를 옮긴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것은 너무나 엄청나니까 신행정수도 건설이라고 떠겨놓고 내용은 보면은 청와대도 옮기고 국회도 옮기고 사법부도 옮기고 행정부서도 옮긴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내용은 천도인데 공약은 신행정수도 건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노무현한테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그때 가장 기회를 본 사람이 바로 이회창 씨였어요. 이회창 씨가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내가 고향이 충청남도지만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호남표와 좌파표 그리고 충청도 표 합쳐가지고 노무현이가 50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근데 추진하려고 하니까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수도를 옮기는 것은 이것은 헌법을 개정해야 될 사안이지 대통령이 법률 하나 만들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를 했더니 헌법재판소가 이것은 헌법 개정을 해야 될 사안이다. 헌법에는 물론 수도는 서울로 한다라고 적혀있지 않지만은 그 적혀있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면 다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옮기는 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깨끗이 단정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갔으면은 이렇게 나라를 괴롭히지 않을 텐데 또 꼼수를 썼습니다. 노무현 세력의 제일 특징이 변칙 쓰는 거 아닙니까? 변칙을 쓰는 거. 그래서 9개 부처 플러스 2개 청 뭐 이래가지고 한 10여 개를 옮기는 걸로 수도를 반토막 내가지고 서울은 반, 세종시에는 반 두는 수도 분할로서 이 헌법 위반을 피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헌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또 이명박 시장 쪽에서 또 위헌 심판을 청구를 했더니 이번에는 또 헌법재판소에서 수도 분할은 헌법을 개정 안 해도 된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노무현 정권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때 헌법재판소가 정확하게 판단을 했었어야 되죠. 수도를 옮기든 수도 분할을 하든 이건 다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으면은 그것도 대못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난리를 피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 판단을 해야 될 그 9명이 결정적 순간에 국익과 배치되는 상식과도 배치되는 이런 판단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꼭 결정적인 행동을 해야 될 사람이 결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9명입니다. 지금 9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회창 씨는 이제는 자기를 떨어뜨린 바로 그 공약을 지키겠다고 목숨을 걸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거부한 일입니까? 이회창 씨는 대쪽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대쪽이라는 게 뭡니까? 국익을 수호하는 것이 대쪽 아닙니까? 그 사람 또 감사원장 출신입니다. 대법관 출신이고 그런데 정치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치를 하니까 이 자유선진당이 전국 정당이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유일하게 주로 충청남도와 대전에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그 지역 정서를 어길 수가 없고 설득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바로 그 세종시를 짓는 그 근방 사람 공주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공주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마을에서 보면은 전부 이명박 대통령을 욕을 하고 충청도 사람이 무슨 핫바지인 줄 아느냐고 하면서 반정부적으로 판단을 했죠. 그래서 이 공주 사는 분이 아주 욕심이 있는 분이니까 또 군 출신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종시가 수도 기능을 할 수가 없고 억지로 수도 기능을 하려고 하다가는 결국은 이게 거대한 베드타운 즉 잠자고 출퇴근만 하는 그런 데가 되니까 유령의 도시가 되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도 이 기업이나 또는 대학이 들어오는 게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면 그 사람들이 또 알아듣는답니다. 그거 좀 일리가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가 그분 이야기가 이 충청도 사람들도 정확한 정보를 알면 올바른 판단을 할 텐데 정치권이나 언론이 다 선동을 하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니까
정확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니까 속아 넘어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